요소를 갖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핀란드는 굉장히 그런 면이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뭔가 감춰져 있는 듯하면서도 그 안에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11년씩 핀란드라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또 핀란드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36년간 많은 이렇게 이침을 받고 억압 물려 살았던 것처럼 핀란드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 나라여 핀란드에 일어나라, 정신 차리자, 우리의 동력을 내치자. 그래서 외쳤던 작곡가들이 이제 핀란드여 일어나라, 시벨리우스 작곡가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핀란드도 가보게 됐고요.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체코, 프라하. 5월 10일인가는 시벨리우스 서거기 있는 5월 10일 봄의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보자겠지만 체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프라하. 체코 유명한 작곡가가 두 번째도 있지만은 체코의 프라하의 체코의 유명한 작곡가가 스메타나 몰다우 고향지인데, 처음에 음악이 시작되면 플루트하고 클라리넷이 막 보이거든요. 두 어떤 음악의 요즘에 제가 해설이 있는 음악 강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설이 있는 음악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노하우에 축적이 돼서 이제 그 전에 보면 금난사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했죠. 클래식도 쉽게 하면 접하다 보면 굉장히 좋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설 음악에 성공했는데, 요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36년 동안 한소리 음악회라는 게 있는데 도안동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해설 음악 강좌를 해요. 그래서 그 시베리오 씨의 나의 종국이다 보면은 그 어떤 거냐면, 이쪽에 두 어떤 호수가 들려서 서서서 물이 흘러서 가끔 이렇게 시냇물이 강을 만들고, 강이 바다로 가면서 강에서 바다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조국 몰다우라는 게 불타바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클라리넷하고 플루트 쭉 졸졸나오면서 가면서 서서히 큰 역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양옆에서는 동민들의 어떤 재미있는 웃음소리, 놀이, 결혼식도 하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매일 마지막에, 프라하의 마지막에 앞을 지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 관현악적인 소리와 함께 쫙 빠져나갑니다. 프라하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성이 있고 이쪽 흐르는 물이 묻어나고 있는데 아름답죠. 그래서 그 몰다우, 나의 조국 교향시 중에서 몰다우 음악을 듣다 보면 체코라는 시벨리우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체코가 이름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독일 하면 멘델스존이고 바그너, 그런 오페라 합창이 나오죠. 독일에서 제가 가끔 꼭 소개하고 싶은 작곡가가 브람스인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6월달에 있는 호국 보험의 달이라고 해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를 많이 해요. 레퀴엠을 안다시로 하는 진원곡이라 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가 레퀴엠이잖아요. 근데 많은 레퀴엠이 많아요. 브람스의 레퀴엠, 포레의 레퀴엠 많이 있는데, 브람스의 레퀴엠이 가장 신앙적이다, 번역이 개신교적이다 그래서 브람스의 레퀴엠인데, 레퀴엠 같은 것들은 전곡을 들으려면 신문 들긴 하지만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다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브람스가 추구하는 레퀴엠은 뭘까? 그 시대에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을 기리고, 우리가 본 서울 현충원이 있고 우리 현충원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6월달만 되면 거기 가서 신앙성하는 모임 가가지고 제가 합창단 모셔와서 연주를 몇 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7만 5천 명, 몇십만 명의 이 나라의 호국 용사들을 위해서 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만 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나름대로 큰 식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작곡가 한 사람이 아까 자기 나라를 머리 사리듯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담겨져 있다. 자, 이탈리아 하면은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은 5개국, 6개국 패키지라는 데 보면 다 하루 이틀, 이태리 로마는 3일, 4일을 사용하죠. 그만큼 로마, 이탈리아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도시는 피렌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쁜 찻잔이 있고 피션이 있는데,
토스카나 지역에 가면은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제가 지금 엄청 떨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제가 이렇게 지쳐놓고 오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니까요. 토스카나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죠. 그래서 그 커피잔에 보면 그 지방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안드레류라는 좀 바이올린 수주의자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를 다니면서 그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획 연출이 뛰어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것들 많이 연출하는 안드레류인데, 그 안드레류 가운데 원스 오브 런던 웨스트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여러분 좋은 찻잔에 그려진 토스카나 나와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푸치니라든가 나포의 토스카 이런 게 있는데, 푸치니에 보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했죠. 따라리람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미오 바비오 카루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무슨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아빠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해,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반대해. 그러니까 아빠는 저 사람 꼭 할 텐데, 정말 아빠가 반대하면 저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 거다. 그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 보면 그 다리가 무슨 다리가 있냐면, 보고 할게요. 아르노 강 위에 보면 백시오 다리라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난 떨어져 죽을 거야. 그리고 이번 다음 때는 내가 시장에 가서 그분한테 잘 보이겠어. 뭐도 사고 뭐 반지도 사고 할 거야. 그래서 꼭 허락해 주세요. 온라인 사랑 아버지. 그런 음악인데, 데 가면은 그런 작곡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피렌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지만 가보다 알겠지만은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저 같은 합창 문화를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시킨 도시가 피렌체라는 도시죠. 단테 신곡 있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작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여행이라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몇 군데 유럽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참 소개했고요. 제가 이제 주의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것만 좀 소개를 해볼까 할까요. 주의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82년도에 했는데, 제 결혼식 때 축가 같은 게 꼭 있잖아요. 신부증 축가책이 있는데,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카이스트 중창단 합창단이 제 신랑팀 축가로 왔어요. 신부 측은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이광희 씨라고. 이광희가 또 노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왔는데, 그 사람 결혼식에 잠바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처음 봤는데, 남자가. 저 사람이 남의 결혼식에 망치러 왔나? 초췌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다 달리다 보면, 이광희 달리다 보면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근데 그때 딱 정두영 씨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애무로 판단해서 제가 참 이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저렇게 훌륭한 가수인데 제 가슴을 아주 그냥 파헤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축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집사람 친구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집사람 친구 한 사람이 교회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교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이제 가끔 보면 무슨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하면 무슨 찬송 경연대회 같은 거예요. 정해가지고 쭉 예심에 거쳐서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때 결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소개해서 있는데 자기가 그 의장으로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그 사람 지도하에 예선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다음에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장에 생각할 때, 우리 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명순인데, 명순이 결혼 때 가보니까, 남자들이 합창단 하는 거, 저 신랑도 노래를 잘할 것 같아. 하고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음 주나 한 몇 주 후에 결선을 하는데 우리 좀 지도해 달래요. 저보고. 그때 세방살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제 제가 불려간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불려가서 그 팀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집에 있냐면 목사님 사택 비슷한 옆에서 이제 뭐 사글자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그 그룹을 지도하는데 그 사모님한테 괜찮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쓸만하네? 그리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은 연대에서 피아노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그 엄마가 음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부부성가대 주의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리드해주고 결선에서 그 팀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서 하는데 딱 끝나자마자 제 손을 딱 잡고 당회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 기도해달래요. 좋은 지휘자 왔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이제 회장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주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모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부성가대 주의자가 결혼이 했는데 아직 해줄 수 없냐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뭐 부탁했을 때 못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못한다는 얘기.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성가대를 봤는데 부부성가대긴 하지만 요즘 여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세요. 30대 초반이 40대 50대 아줌마 이 센 사람들 밑에 있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잘 견뎠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합창 다닐 때는 노래만 하면 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가 합창주의가 좀 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주의를 하면서 항상 숙제가 뭐였냐면 오늘 좀 의미하는 게 좀 오는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한 10년, 15년 정년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강당에서 문화교양 문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음향 감독을 제가 했었어요. 뭐 영상음향 전공도 아닌데 저 사람은 주의자지 합창단 주의자 카이스트에서 주의를 했었으니까 적임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그거 하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뮤지션들 많이 만났죠. 제가 어떻게 피아니스트 윤정이 남편이 백건우 씨를 어떻게 만나고 금난 씨를 어떻게 만나고 차이콥스키 공부를 때는 최연소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고 김영미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분들을 아니요 국립발레단 감독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런 분들이 7시에 공연이면 2시쯤에 와가지고 리허설 하는 것을 쭉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구나, 세계적인 지휘자구나, 세계적인 국립발레단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국립발레단은 전날 와요. 왜냐면 뭐 소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들은 그 당일날 한 2시쯤에 리허설 해가지고 7시에 공연하는데 국립발레단은 막 차로 기차가 와요. 소품들이. 그래서 있는데 조그마하신 분이 청바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래도 시다발인 줄 알고 반말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음향 감독이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안 도와주면 공연 못 하거든요. 박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청년 같아서 입술 와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국립발레단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차이콥스키라든가 러시아 볼쇼이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이 발레가 좀 세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스타바리라는 청년이 외국 사람하고 영어를 토킹하는데 제가 뿅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휘자예요. 국립발레단 지휘자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하고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막 선나들고 시끌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경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큰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제가 사고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양반이 이틀간 얼마나 주의자가 단원들을 섬기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주의를 하면서 과연 예배 시에 음악이 어떤 거일 건가.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을 뭐로 했냐면 교회 음악이 예배 및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시에 행해지는 음악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왜 저런 곡을 하지? 저건 왜 저걸 하지? 거기에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나름대로 보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했던 것들을 조금 소개를 했고요. 제가 또 이제 굉장히 고려했던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한 40개국을 다녔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갔어요. 근데 카이스트 월급 뻔하잖아요. 한 예로 저 서울에 있을 때 명동에 가가지고 영창 피아노집에 가니까 피아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피아노를 하나 사려면 내 월급 한 3개월을 이렇게 모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그날 집사람하고 상의할 것도 추억 타이탄에 싣고 집으로 싣고 왔어요. 그렇게 무식해요. 또 한때는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미늘사 삼성결등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한 2개월치 모아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사갖고 들어오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막 제가 많은데 공부를 했는데 다 돈이잖아요. 외국도 하면 특히 이렇게 음악 함께 공부하면 보통 상품보다 또 더블로 비싸거든요.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석사학위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농담으로 아빠 이제 박사도 해 그러는데, 그때 내가 깨달으니까 나 혼자 너무 날뛰고 다니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한 예로 제가 부르자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는데 저는 내가 아들인데도 엄마가 밥을 남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 밥을 못 먹었어요. 아들인데도. 근데 그 남은 걸 우리 아이들, 손주겠죠. 딸하고 아들이 했는데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인네가, 우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1년 정도에 이제 치명한 1년 정도는 이제 무정원에 보셨는데, 그 전에는 이남삼녀 5남매 중에서 셋째인데 어머님이 꼭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저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평 30평대 살다가 어머니를 모시는 방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4개인가? 그래서 그쪽에 살다가 관평동에 중앙에, 그때는 관평동에 막 곳이 빈집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50평짜리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시냐면 어디나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좋은 집은 부부가 쓰잖아요. 그리고 노인네는 저 구석에다가 놓잖아요. 그리고 손님, 엄마 나오시마, 냄새나고 손 들어오고, 오늘은 귀한 손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일 좋고 큰 방은 어머니를 드리더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자녀들이 엄마 밥을 먹어달라고. 이래서 제가 몇 번 쫓겨나도, 지금 부부 같으면 몇 번 쫓겨났을 텐데, 그렇게 제가 아내를 잘 만나고 자녀들을 잘 만나서 지금의 현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까 천문했던 것들이 조금씩 뭐가 보여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지금까지도 하는 거고, 노후가 되게 정년이 끝나니까 뭘 하나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배운 거 있어서 음악강좌를 다니고 근데 어제 제가 어디 가서 놀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좀 감동스러운 게, 제가 장애인 학교에 가서 음악강좌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어제도 갔더니 졸업식을 했는데 70 먹은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는요 30대 40대인데 제가 볼 때는 어린애예요. 제가 이제 박종학이잖아요. 좀 소개해봐서 박종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박, 종, 학 이래요. 자기 이름도 잘 발음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많이 울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옷깃을 연민다고 해야 하나요? 저도 나름대로 30대, 40대 어제 폼 좀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폼을 잡겠어요? 70대 중학교 졸업했다고 떡 해가지고 아들하고 손주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는 사람 앞에서. 그러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것을 패스하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리고 공부하고 해요. 거기 가면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장애인들. 제가 봉사를 할 때 많은 데를 다녀보는데, 뭐, 소망공동체, 지체장애인들 가서 보면 같이 울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제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윗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랫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요. 내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의 사무실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하지 마. 쓰레기를 버리는데, 수고하시는 아저씨들. 그럼 그리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수고하시는 아저씨들. 그분들한테 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대충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를 인사고과를 주고 높은 사람한테는 다 잘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아랫사람을 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제가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애인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모든 걸 많이 배우고 많이 울고 와요. 지난번에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서도 영상을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한번 울고 호국보훈의 달에 가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또 울고 막 그러는데 거기가 제가 많은 강의 해봤잖아요. 울면서 강의해본 일은 없는데 거기 가면 눈물이 나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요즘 정치인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자기 목줄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나 사이가 시끄러워요. 조금 더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저 사람들 소리를 왜, 저 사람들이 나하고 왜 데모하지? 저 사람들이 왜 나와서 항의하고 있지? 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는 그 별볼일 없는 포션, 권력까지도. 우리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맨날 먹고 살이하니까 지금은 뭐 아니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카리스마는 제가 주의할 때 카리스마는 막 이렇게 문 닫고 막 쥐보고 던지고 카리스마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아웃돼요. 지금은 카리스마는 저는 섬김이라고 봐요. 섬기면 돌 안 날아와요. 근데 폼 잡으면 돌 날아와요. 서울대 나왔다. 제가 카리스 36년 있는 동안 세계적인 석학은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밖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총장이 보내가는 원장 보내는 거 어떤 데는 행동을 집어넣으니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총장이에요. 다 원장이고. 그런 사람들의 집단체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배웠던 것은 그 중에서도 인격적인 사람을 배우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에 카이스트 보시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 인간미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아닌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봐요. 특히 높은 사람이라고 폼잡는 사람들. 돌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투표로 선거해서 잘라버립니다. 근데 섬겼을 때는 우리 아까 뭐 임원들하고 성경하는데 사람은 또 재신만 잘해야 돼요. 재신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까 제가 인물과 일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석가원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요? 석가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설명해주면 노년이 아름다운 삶. 제가 여행을 참 좋아. 아침 경관이는데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호텔 주변은 경관이 좋잖아요. 저는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내 딴에는 그 호텔 주변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 딴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앞에 가서 로비에서 차 한잔 마시고 한 바퀴 돌아야지 하면서 이제 딱 나와보면 벌써 저쪽에서 머리 허연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벌써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저는 그때 30대, 40대였거든요. 야, 저거다. 저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고 그런 거.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핀란드가 철학적인 도시이고 섬이 많은 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몰이 아름다운 일출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제 일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봐도 특히 제가 워낙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서요. 아들, 딸을 기를 때 하고 손주를 봤을 때 하고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책임만은 달라지고 사랑스럽지만 특히 요즘 제 손주가 4학년 올라가고 이제 3개월, 4개월, 3살인데
4학년, 1학년들은 이제 바른 말을 해요. 제가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장로라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딱 끝나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길게 케이크 빨리 먹고 싶은데 솔직하단 말이에요. 마누라하고 아들이 그렇게 수십 년간 당신 담배 끊어 해도 안 끊다가 손주가 하도 이뻐서 안 하려고 했을 때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냄새나 그때 끊는다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간 마누라가 담배 끊어 당신 아들 때 끊어 안 끊다가 손주 한마디에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손주들의 눈은 날카로워요. 솔직해요. 할아버지 냄새나요. 할아버지 왜 싸워요? 왜 그런 말해요? 그거 누가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제가 이제 어느 갑자기 아들, 딸도 있지만 그 덕분에 며느리하고 사이가 생겼잖아요. 아들, 딸은 편하니까 막 해도 되는데 며느리하고 사이한테는 참 막말로 저희 집에 가끔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 집에 난리 나요. 청소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좀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 마찬가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렇게 더 조심하고 그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 멋져. 한 1년 전인가요? 우리 딸이 이렇게 생일 선물 끝난 다음에 케이크를 했는데 자랑스러운 아버님상 제가 이제 지휘자상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우리 두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가슴이 찡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한테 대접 못 받으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밖에서는 자기 포션 때문에 교수님이기 때문에 총장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기 때문에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갔을 때 사모님한테 오늘 수고해서 당신 맨날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얘기해? 그렇게 혼나는 거하고 당신 참 수고했어요. 귀한 자리에 오늘도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대전의 CEO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버님 잘할 거예요. 잘하시잖아요. 기도할게요. 그렇게 자녀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공한 삶이 되지 않는가. 노예 아름다운 간단하다. 사람을 섬기며 내가 자녀를 보고 내 후배들을 보고 했을 때 그것이 누가 봐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